지금부터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동찬 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사건을 쭉 이제 신문도 보고 이 거짓과 진실을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을 오늘 저한테 다 물어주세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는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한테 제 이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두 개의 무기, 그 중에 하나가 태블릿 PC입니다. 또 하나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 탄핵 소추안은 언론에 보도된 거의 허위 기사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분위기 때문에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은 태블릿 PC 그리고 손석희의 JTBC가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 취급했는지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JTBC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고문을 결국 고소를 해가 감옥에 보냈습니다. 감옥에 보내다 보니까 결국 JTBC 기자들도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JTBC 기자들도. 그래서 그 기자들이 조사받은 내용, 검찰이 수사한 내용, 그 내용이 A4 용지로 1000페이지짜리가 10권입니다. 10,000페이지예요, 10,000페이지. 그게 변희재 고문이 이제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가 되니까 그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10,000페이지 전부를 제가 복사를 못하고 일단 핵심적인 것만 제가 복사를 하고 지금 그걸 보고 그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JTBC에서 이 태블릿 PC를 보도할 때 그때 특별 취재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손용석입니다. 손용석 취재팀장입니다. 이 손용석이가 소위 연말에 언론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종상을. 이 손용석 밑에 6명의 기자가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름 아실 거예요. 심수미 기자, 여기자, 서복현 기자, 김필중 기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손용석이가 쭉 취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손용석이가 결국 자기도 검찰에 가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이 태블릿 PC 어떻게 입수하고 하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내용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계속해서 오늘은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태블릿 PC가 발견된 장소가 부원 빌딩에 있는 더 블루케이 사무실입니다. 그 사무실 관리인 노광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통진당 당원이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이 사람이 손석희를 존경하다 보니까 JTBC한테 그걸 줬다. 그래서 JTBC 기자가 2016년 10월 18일 날 와서 그거 보고 잠시 들고 갔다가 그날 저녁에 내가 퇴근하기 전에 다시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이틀 후에 다시 갖고 갔다. 우리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 노광이라는 사람이 JTBC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버젓이 한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 손용석이가 검찰 조사 받으면서 아니 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태블릿 PC로 본 시각을 보니까 10월 18일 오후 5시예요. 그럼 10월 18일 오후 5시고 하면은 저 WK 사무실에 갖다 놓은 시간인데 왜 당신이 그걸 봤느냐? WK 사무실에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을 다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손용석이란 이 팀장이 검찰에 가서 뭐라고 진술했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최순실이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그리고 빨갛게 수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도 보고 수정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손용석이는 검찰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최순실이가 문서를 판 거는 맞다. 그러나 수정한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정했다고 보도 안 했다. JTBC는. 그리고 국민들 그걸 수정했다고 믿었던 국민들이 뭐냐? 바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검찰이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때 보도를 보십시오. 보면은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하고 수정한 흔적이 이렇고 쫙 빨갛게 뭐 화면에 막 놓습니다. 그렇게 보도하면서도 맨 마지막 가가 손석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렇지만은 이게 최순실 것이고 최순실이가 수정했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JTBC가. 이미 국민들 앞에는 최순실이가 사전에 받아보고 빨갛게 수정했고 다 떠들어 놓고 뒤에 가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쏙 빼버린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actual malice, 소위 현실적 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미국 대법원 판례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지만은 이 actual malice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언론사가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그래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사화한 경우 이게 액츄얼 멜리스다. 저 JTBC 진실 아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지만 그냥 보도한 거예요. 국민들 속인 겁니다. 그래놓고 제일 뒤에 손석희 멘트를 통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최순실 거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건 아닙니다. 한 줄 있어요. 그거 하나 갖고 지금 JTBC가 소위 명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용석이가 이제 검찰에 가서 딱 진술한 내용이 그거예요. JTBC는 이 태블릿 PC에 그 문서들이 있고 그 최순실이가 사진을 받았다 하는 그 내용만 보도했다. 그 내용만. 최순실이가 직접 이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사실 우리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족을 하나 붙입니다. 혹시 앵커의 멘트, 그러니까 손석희의 멘트나 앵커가 손석희 말고 다른 또 앵커도 있습니다. 앵커의 멘트나 기사가 그러니까 기자들 리포트하는 내용이 기사가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태블릿 PC로 수정을 했다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문장이 다소 있다. 딱 그거예요. 우리는 태블릿 PC로 사진의 연설문 받았다고만 했지 수정했다고 안 했는데 혹시 그 JTBC 앵커들 그리고 기자들 이 멘트 속에 수정했다고 오해할 만한 여지가 다소 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걸 그렇게 믿었다는 사람은 바보라는 이야기입니다. JTBC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얼마나 JTBC가 잘하겠습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이고 이 속에 최순실이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하루 전에 받아보고 30군데나 빨갛게 수정했다고 그렇게 떠드는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수정했다는 보도한 적 없다. 그냥 받았다는 보도만 했다. 이게 받았다는 보도 이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부분, WPC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다투지도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는데 미디어워치 변희재 고문이 결국 구속되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재판이 열리는 바람에 이 수사 기록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JTBC 보도만 믿었지 JTBC 기자들이 과연 어떻게 보도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이 기자들이 어떻게 질까 궁금해 했는데 검찰 진술 줘서 기자들과 검찰이 진술 쫙 합니다. 한 진술 줘서 이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수정했다고 보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 시청자들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오해를.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액츄얼 멜리스고 미국 대법원에서도 언론이 보도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건 인정을 해요. 그거는 명예훼손 하는데 그러나 이 액츄얼 멜리스 악의가 있는 거 악의적 비방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거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이게 미국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악의적 비방을 해놓고 손석희 뒤에 가가 멘트에 그 우리가 단정은 못합니다. 아니 그게 책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JTBC 보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았던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도 이 태블릿PC를 취재를 하면서 JTBC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 조작 방법은 아직도 저도 모릅니다. 다만 포렌식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 포렌식 보고서에 보면은 흔적은 나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아직 다 찾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 포렌식 보고서가 A4 용지로 4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DVD 한 장인데 전문가들이 그걸 푸는데 엄청나게 시간 걸립니다. 이번에 뭐 변희재 고문 사건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것만 좀 풀려고 하는데 전문가한테 의뢰해 보니까 그 중요한 부분 몇 가지 푸는데 그냥 1억을 내라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검찰 그 포렌식 보고서 한 800장이 있는데 저도 갖고 있고 저도 IT 전문가들 다 드리고 뭐 찾아보십시오. 이제 계속 노는 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자 심지어 뭐가 있느냐 이 태블릿 PC는 2012년 6월 22일 날 김한수가 가서 개통을 했습니다. 이 태블릿 PC를. 그때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럼 태블릿 PC에 개통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통화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 쫙 들어옵니다. 그게 6월 22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김한수가 여직원이 개통하고 자기는 퀵 서비스로 받았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대리점가가 자기가 직접 자필로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난 뒤 개통됐다는 거 들고 온 친구예요. 김한수가. 그리고 난 뒤 뭐 이춘상을 통해 가지고 재수를 줬다 하는데 2012년 8월부터 2012년 11월 27일까지 이 태블릿 PC는 사용 정지가 됩니다. 그게 기록이 나와 있는 걸 이번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1월 27일자 태블릿 PC 그 속에 문자가 하나 뜨는데 그게 뭐냐? 사용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예요. 그러면 김한수가 이 태블릿 PC를 최순실한테 선물로 줬다 하면은 왜 기능을 사용 정지시킵니까? 지금 요금 내고 기능 마음대로 쓰게끔 해줘야죠. 그런 게 지금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김한수 지가 개통하고 지가 쓰고 계속 갖고 있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회사 돈으로 나가니까 사용 정지도 시키고 그리고 2012년 6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매달 5만 원씩
김한수가 요금 다 냈습니다. 지 개인 카드로.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 그런데 뭐 중간에 이춘상 보좌관이 죽었기 때문에 2012년 12월 4일 날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임을 이춘상이에요. 이춘상 보좌관이 만들어 달라 했다. 딱 들으니까 압구정동 중국집에서 최순실 가방에 집어넣는 걸 봤다. 그리고 2013년 2012년 12월 4일 날 이춘상 보좌관이 돌아가신 날, 그때 웬 여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병원이 이모야 하면서 뭐 이춘상 보좌관이 어떻게 죽었는지 묻고 난 뒤에 제일 뒤에 마지막으로 그런데 네가 요금 납부를 해주고 있다며, 이 한마디예요. 그건 김한수의 허위 진술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1심 판결문에, 대통령 1심 판결문에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하고 김수현 판사가 판결문을 쓴 겁니다. 그런 거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통령팀 항소심 내일 재판이 열립니다. 제가 법정도 가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탄원서가 됐든 이를 통해 가지고 재판부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워낙 기록이 많다 보니까 재판부도 이런 걸 다 못 찾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결국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재판장님 20만 쪽 기록 가운데 이런 거 꼭 보십시오. 이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원서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하다 보니까 그 제출 서류 부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제가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다 보니 어제 날짜로 소위 검찰 배문기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라는 서류를 제출한 게 그게 법원 기록에 다 뜬 거예요. 그걸 또 이 태극기 국민들이 보신 겁니다. 지금 그 기사를 올린 거예요. 아니 1심에서 선고까지 다 나고 지금 2심도 곧 끝나는 판인데 공소장이 뭡니까? 범죄 혐의예요. 이미 다 완벽하게 다 특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어제 날짜로 검찰이 또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범죄 혐의 지금 입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용석 진술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검찰이 참 국민들을 속였다 하는 게 그게 확 눈에 띕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아는 거는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다. 검찰 발표했다 그거예요. 최순실 것이다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할 때 그 나이 드신 분한테 핸드폰에서 그거 네 거야 하면 이거 우리 아들 거야. 우리 아들이 사주고 우리 아들이 요금 내. 자, 그러면 이게 누구 거냐 할 경우에 개통한 사람은 아들이고 돈 내는 사람은 아들이고 사용자가 어머니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아들 거고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것이라는 이 의미가 참 묘한 거예요. 개통자가 누구냐, 요금 납부자가 누구냐, 사용자가 누구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검찰은 그냥 최순실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최순실이가 개통하고 돈 내고 사용하고 다 쓴 걸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인 거예요. 검찰이 속이고 JTBC는 이거 연설문 사전에 받아본 거는 맞지만은 수정했다는 보도는 우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완전 지금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JTBC하고 검찰도 전 검사들이 아닙니다. 소위 윤석열 검사, 중앙지검장, 그 위시한 몇몇이에요. 제가 이 기록을 쫙 보면서 하니까 양심적인 검사가 쓴 것도 있습니다. 양심적인 검사는 조사 과정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 검사들은 결국 자꾸 빠져나갑니다. 자꾸 이게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립니다. 못하게 딱 이 정권이 요구하는 방향으로만 수사를 해라. 지금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이 드러나니까 공소장 변경, 또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내고 그런데 이제 변희재란 사람이 변희재 고문이 이제 감옥에 가 있는 바람에 참 이 태블릿 PC의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이 보면서 결국은 내부에서 누군가가 고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JTBC 기자들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보도 잘못했다. 잘못하면 JTBC 전체가 망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그 잘못했던 손석희부터 그 사람들은 빼고 JTBC 새로 출발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쭉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래 소위 말해 이 태블릿 PC 조작에 관여했던 JTBC 내의 너구리들이 지금 너구리 구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아니 그 대통령 판결문 보니까 그럼 이거 태블릿 PC는 최순실 게 아니다 하는 최보식 칼럼이 나가니까 손용석 팀장이 조선일보를 향해서 최보식 선임 기자님 정정보도 하십시오 하면서 너구리 굴 밖으로 놓은 겁니다. 손용석이가 손용석 팀장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변희재 재판이 시작되니까 기록이 나온 거예요. 기록. 그 기록을 제가 보니까 10,000페이지 중에서 이게 이제 손용석 두 번째 진술조서예요. 검찰에서 이런 걸 4번이가 쭉 받았어요. 이건 또 뭐냐? JTBC 기자하고 검찰 서울중앙지검 그때 이 사건 수사 발표했던 사람이 노성권 1차장입니다. 이 노성권 1차장하고 JTBC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예요. 검사장, 노성권 검사장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 존재 및 전달권은 절대 보안 유지 부탁합니다. 검찰이 JTBC 기자 쪽에다가 이거 태블릿 PC를 검찰에 전달했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절대 보도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막 부탁합니다. 그런데 JTBC는 보도를 해버리죠. 그리고 또 JTBC 쪽에서 우리가 실수해가 잘못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겠습니다. 검사장님. 이런 거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손용석 팀장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고 하는 부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대로 알게 되면서 이제 이 재판이 재밌게 됩니다. 그래서 변희재 고문은 7월 11일 날부터 재판이 열립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 전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제가 볼 때는 8월 중순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피고인이 7월 말, 빠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중순까지 가고 또 8월 중순에 법원이 휴가가 있습니다. 가고 그럼 대통령은 8월 말 내지는 9월인데 변희재 재판이 빨리 가면은 이 태블릿 PC가 결국 대통령 그 파면 결정문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에도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다 잡아야죠. 그래 되면 항소심에서 이제 판결 함부로 하기 힘듭니다. 뭐 이른바 그 국정농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언론의 진짜 악의적인 비방 보도 그 때문에 이게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정기양 교수라고 대통령 자문위를 하신 분입니다. 뭐 국회에도 나오고 그분 또 뭐 위정했다고 고발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판결 나왔습니다. 공소기가 제한된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윤석열 그 수사팀장들은 마구잡이로 사람들 구속영장 청구하고 한 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하나씩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한 탄원서가
그 그제 날짜 6월 26일 날짜로 144통이 접수가 되고, 그리고 어제 6월 27일 어제 수요일 날짜로 다시 26통이 더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한 170통 가까이 되는데, 이게 한 200통 넘고 한 300통 넘고 하면은 법원도 결국은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50여 분이 저한테 사전에 타노스 선거를 저한테 보내서 감수를 부탁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50분이 쓴 게 다 다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마음을 써내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 읽어보면서 참 편지 잘 쓰신다. 물론 거기는 한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진짜 편지를 잘 쓰시고, 제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그럼 판사가 보기에도 똑같은 내용 반복되면 이거 안 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에 우러나는 월남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야기도 하면서 이 사건하고 전반적으로 엮어서 쭉 써놓으시는데 너무너무 참 재밌고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또 어떻게 할지, 이제 7월 달에 대통령도 이제 구속 만기일이 옵니다. 그래서 구속 기간 연장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재판부가 지금이라도 좋다, 불구속 재판하겠다, 일단 대통령을 풀어만 주셔도, 그리고 천천히 하면 돼요, 지금 이 재판.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재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를 해야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건을 최초로 보던 사람이 TV조선 이진동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진동이라는 이 기자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고 자기 책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취재했고 뭐 이런 과정을 쭉 써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취재의 목적은 누구냐? 차은택입니다. 최순실이가 아니에요. 차은택이가 국가 예산 1,300억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 그거를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TV조선에서는. 그러면은 차은택이가 그런 죄를 저지른 걸 누가 알려줬느냐, 기자한테. 그 책에 나옵니다. 여명숙이란 여자입니다. 여명숙. 누구냐? 국회 청문회에서 안기격으로 와가지고 막 이야기했던 여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명숙이란 여자는 차은택 다음으로 문화창조문화본부장을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소위 이진동 기자한테, 아니 차은택이가 와가 말이야 문학의 황태자를 하면서 국가예산 1,300을 마음대로 쓰고 거기에다 김종희하고 소위 야합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고 있다. 그거 고발하려고 시작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도 2014년에 그 의상실, 대통령 옷 만들 의상실 그 CCTV가 있습니다. 지금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뉴스가 안 되거든요, 그것 갖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보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여명숙이라는, 문체부 공무원이에요. 문체부 공무원이 차은택이 비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취재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기사들도 차은택 김종이에요. 그러다가 미르재단이 설립 과정에 일주일 만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 총회 의사록이랄까, 그다음에 이사들 도장 찍는 거 절차상 위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르로 간 거예요, 이게. 근데 미르는 최순실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최순실은 K스포츠 재단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에 관계 있는 거는 정호성 비서관이 이런 재단을 지금 정부에서 만드니까 당신이 멀리서 지켜봐라. 그거 보고 K스포츠 재단에는 약간 관여를 했고, 그리고 고영태나 박헌영이나 노성일이나 일마들 장난치는 걸 못 막은 거예요.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져야 됩니다. 최순실도 저도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고는 없어요. 자, 최순실 대통령은 1원 한 푼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엊그제 그 누굽니까 이인규 씨라고 옛날 대검 중수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성명서를 받죠. 소위 논두렁식의 정책은 뭐냐? 그러니까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피아제 손목시계 남녀 두 개 합쳐서 1억짜리를 선물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받았다고 시인했다. 받았는데 권양숙 여사가 이걸 논두렁에 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고 그런 분도 결국 피아제 손목시계 1억짜리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뭐 1원을 받았어요. 뭐 선물을 뭐 받았어요. 뭐 명품 백을 받았어요. 들고 다닌 백 이거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겁니다. 이거 신고 다닌 구두 대구 그 석양에서 만든 그런 구두예요. 자, 최순실도 보세요. 최순실이 뭐 상품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점심 대접을 받았습니까? 유일하게 최순실이 받은 게 샤넬백이에요. 샤넬백인데 샤넬백을 준 사람은 최순실하고 같은 학부모예요. 그리고 최순실 딸 정유라고 그 사람 그 여자인데 문모 씨입니다. 제가 이름 다 알지만은 이 여자 딸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학부모로서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최순실은 뭐 연말에 또는 명절에 청와대에서 선물 오면은 학부모니까 같이 먹자 나눠주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정유라 뭐 신발 운동화 사 정유라 네 신어라 하고 이래 주고받은 관계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 남편이 이제 KD 코퍼레이션 그런 중소기업 흡착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좀 납품해줬으면 좋겠다. 기술은 좋다. 그걸 최순실이가 부탁을 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한테 대통령한테 부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리고 또 기아자동차 납품까지 되니까 이 여자 고마워서 샤넬백 하나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거 받은 거 그건 처벌하라 이거예요. 그런 거는 그 외에 최순실이가 뭐 돈 받은 게 있습니까? 뭐 상품권 받은 게 있습니까? 누가 최순실한테 밥 사줬다고 지금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좀 하십시오. 저 혼자 좀 이야기하니까. 예.